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감옥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1962년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믿었던 감옥 알카트라즈에서 3명의 남자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바로 그 전설적인 탈출극의 모든 것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62년 6월 12일 알카트라즈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늘 하던 대로 수감자들의 침대를 확인하며 순찰을 돌았죠. 근데 한 감방에 이르렀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감자를 깨우려고 입으로 획 젖히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가짜 머리였습니다. 이 가짜 머리가 발견되면서 알카트라즈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옹성 같은 보안에 자랑하던 감옥에서 수감자 3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들은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 탈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대담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갇혀있던 알카트라즈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섬, 그야말로 처녀의 요새죠. 육지까지 거리는 한 2km 정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저 바다입니다. 수온이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맨몸으로 헤엄쳐 건넌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더 락, 바로 바위섬이었던 겁니다. 이곳은 그냥 교도소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지독한 범죄자들, 다른 교도소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놓는 말 그대로 미국의 마지막 감옥이었죠. 알카트라즈로 보내진다는 건 곧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능의 요새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세 남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프랭크 모리스. 이 사람이 바로 작전의 총책임자, 브레인이었습니다. IQ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여러 번 탈옥을 시도했던 전과도 있었죠. 그리고 존과 클라렌스 앵글린 형제. 이 형제는 은행 강도로 유명했는데 이들 역시 가는 교도소마다 탈옥을 시도했던 탈옥 전문가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알카트라즈에서 딱 만난 겁니다. 와,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9시 반에 잠들 때까지 단 1분 1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수감자한테 보장된 권리라고는 딱 4가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플 때 치료받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특권이었습니다. 아주 말을 잘 들어야만 얻을 수 있었죠. 바로 이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이 세 사람은 무려 6개월 동안 정말 기상천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획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감방 벽에 있는 낡은 환풍구를 뚫어서 탈출로를 확보한다. 둘째, 교도관들 눈을 속일 가짜 머리를 만든다. 셋째, 이 섬을 탈출할 뗏목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게 준비되면 실약에 옮긴다.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이걸 어떻게 다 해냈냐는 거죠. 이게 그들의 연장이었어요. 믿어지세요? 숟가락을 갈아서 그걸로 시멘트 벽을 파냈고요. 심지어 훔친 진공청소기 모터로는 환풍구 덮개를 열기 위한 드릴까지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이 창의력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니, 벽을 파내면 당연히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어떻게 숨겼을까요? 바로 뮤직아워를 이용한 겁니다. 저녁마다 정해진 음악 시간이 있었는데 프랭크 모리스가 그때마다 일부러 아코디언을 엄청 시끄럽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에 묻혀서 다른 두 사람은 죽어라 벽을 파내는 거죠. 와, 영화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가짜 머리,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비누, 치약 이런 걸로 얼굴 모양을 만들고 교도소 이발소에서 몰래 주워온 진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감방 안에서 교도관이 쓱 보면 영락없이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덕분에 하룻밤 꼬박 감방을 비우고 작업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섬을 빠져나가야죠. 이걸 위해서 50벌이 넘는 우비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 한 땀 한 땀 꿰매고 특수 접착제로 붙여서 물이 새지 않는 뗏목이랑 구명조끼를 만든 겁니다. 심지어 바람은 어떻게 넣었을까요? 이것도 훔친 아코디온을 개조해서 펌프로 썼다고 합니다. 정말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2월 11일 밤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그날 이후 이 탈출은 전설이, 그리고 그들의 행방은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연히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바다, 땅, 할 것 없이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남긴 거라고는 직접 만든 노, 찢어진 뗏목 조각, 그리고 앵글린 형제의 사진이 들어있던 방수지갑. 이게 전부였어요. 세 사람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립니다. FBI의 공식적인 입장은 익사. 저 차갑고 거센 바다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시신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은 사실 그들이 살아있다, 브라질로 도망쳐서 잘 살고 있다는 식의 편지나 사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17년 동안 수사를 이어갔지만 아무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FBI는 1979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이 사건 파일을 공식적으로 닫아버립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FBI는 수사를 종결했지만 미국 연방보안관실, 그러니까 US Marshals는 달라요. 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사건을 미결 사건으로 두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지명수배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불가능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탈옥수였을까요? 아니면 결국 덜악이라 불리는 거대한 감옥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어쩌면 이게 바로 알카트라즈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옥으로 만든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